과연 여러분들은 실버 세대 또 실버에서 골드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질문을 직접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미리 신청을 좀 받아서 사전 질문들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노년 세대의 특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노년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합니다. 65세부터 80대까지 그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에 따라 노년 세대들의 문화활동의 지원 또는 활성화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민분들이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실버 세대라고 했을 때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근데 저희도 이제 같이 실버 세대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조금의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금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강연이나 아니면 대담에서 짜고 치는 상황에서는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요. 사전 질문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좀 당황은 됩니다. 구 교수님 혹시 세대 갈등 아시잖아요. 세대 네. 갈등이 뭘까요? 세대 갈등은 일단 갈등은 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 빚어지죠. 그럼 세대는 어떨까? 세대는 그 보통 상식적으로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딴 얘기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짜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대 갈등은 방금 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전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이 세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준 연령이 회원 자격 연령이 60세거든요. 근데 60대가 이제 회원이시고 그다음에 그 오래된 노인복지관 한 30년 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초기부터 계속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또아리를 트신 또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럼 60 더하기 30 하면 일단 90, 8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대와 80대 뭐 이상이 함께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 학생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이나 뭐 돼요. 이제 이놈들하고 같이 제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뭐 이런 어떤 상황들, 삼촌, 아빠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은연중의 골칫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인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을 때 어디에 핀트를 맞춰야 되는가, 어느 연령층에 맞춰야 되는가. 왜냐하면 장소와 이 시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근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80이라고 BTS 안 좋아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20대라고 해서 꼰대가 없나요? 지금 대학교 봐도 4학년 놈이 1, 2학년 앞에서 무게 잡고 있으면 그놈 자식 그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뭐 개발하거나 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연령 차별입니다. 아까 제가 연령 차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만약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의지가 있고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면 80대이든 60대이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세대 차이는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문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굳이 우리가 연령을 경계로 기준으로 삼지는 말아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살짝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어제하고 또 오늘하고 또 몸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모였는데 60대가 다수네. 또 어떻게 했더니 7, 80대가 다수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연령별로 구분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래 이건 60대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뭐 8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야.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는
예, 이제 고령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연령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령을 나누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이런 맞춤형 노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구민정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저도 원칙적으로 그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어느 연령대에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서 그 세심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은 필요할 텐데 그 사실은 그 재미있는 예로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문화예술 활동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장구도 굉장히 잘 치시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그 80대 넘으셨으니까 근데 가서 센터에 가서 그 교육도 받으시고 공연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한테 내가 요번 공연까지만 참여하고 다음엔 가지 말까 봐 그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좀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살짝 눈치 주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저랑 동갑내기가 그 클래스에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언니라고 한다고. 그래서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습하는 중간중간에 남들은 다 앉아서 쉬는데 앉아서 쉬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내가 막 몸 아픈 거 아프지 않지만 그러니까 기력이 없는 걸 표현하는 게 왠지 미안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연령에 차별은 있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많이 주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반대로는 살짝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우스갯소리지만 70대 초반 노인들이 마을의 경로당을 잘 안 간대요. 아시죠? 공감하시네요. 예, 왜 안 가요? 가면 주전자 심부름해야 돼요. 막내라는 거죠. 내가 나이 70이고 내 손주가 있고 아까 명절날 오면 가족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아버님 이러고 있는데 경로당만 가면 막내야 얘 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서로 간에 조금은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극복 사례로 인생학교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교칙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민증을 까지 않는 거예요. 민증을 까지 않아. 그리고 명함을 2번째 규칙은 명함을 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뭐 했는지 라떼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살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게 물론 그 안에 살짝 차이는 나지만 모습을 보고도 알 수는 있죠. 그런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 별명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노력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은 향유할 수 있는 방법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어떤 교수학습 방법에 같이 적용해서 서로에게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조금 수평적인 관계로 그리고 그럴 만한 조건들을 다 배제하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선배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끄덕끄덕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머지않아 5명 중에 1명이 노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고령화 사회죠. 기존에는 어르신을 공경의 대상 또 보살핌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세대 소통의 과제는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노년 세대가 타 세대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당당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드신 우리 이금용 교수님. 이게 방금 앞쪽 질문하고 또 이렇게 서로 연관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건 같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노인이냐? 60세, 65세 뭐 아프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어떤 친구가요. 돈 없으면 노인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서글픈 얘기죠.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돌지 않나요? 이제 노인이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뭐 잘하시네. 그래야 대접받고 그래야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약간 저도 이제 곧 노인이 될 거지만 좀 측은지심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꼭 뭐 희생하고 눈치 봐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같은 그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같이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구 교수님 어머님 눈치 보인다고 뭐 그러고요. 또 아까 70세 노인 아까 주전자 심부름 말씀했지만 또 부담스럽다고 엮이고 이게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그런 어떤 세대 갈등의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결국은 의사소통의 어떤 문제가 필요하다.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실버 세대도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 임마 저기 늙어봤어? 난 젊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우기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나 때는 말이야. 꼰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층간소음 보면 짜증 나잖아요. 하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그 위층 집이 내려와서 우리 집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얘기하면 터터닥 하더라도 아이고 또 저놈이 또 하는구나 하고 살짝 이해하게 되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실버 세대도 젊은 세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선배 시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선배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래서 노년기가 돼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액티브할 수 있구나.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활기차구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 혹은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선배 시민으로서 역할을 조금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구민정 교수님은 당당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조언해 아까 주신다면. 저는 우리 그 청중께서 제 강연 때 주연이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그 조연의 결심은 당당하고 실력이 있고 정말 여유 있는 미소로 뒤에서 딱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서 그 젊은 세대들은 사실 경험 면에서는 그 실버 세대들보다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리숙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 것이. 혹은 그 어떤 사례를 제시하는 면에서는 실버 세대가 더 라떼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연이 되기를 결심하고 내가 무언가를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실은 당당하지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당당하지만 조연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소통에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위해서는. 근데 경청은 정말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당신의 얘기를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얘기를 혹은 젊은 세대의 아픔을 젊은 세대의 희망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존중의 마음이 실버 세대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말 우리 왜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은 푸근한 어떤 그 솔루션을 그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같이 연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연극 얘기하는데 이런 걸 제안해 봐요. 그 젊은 세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실버 세대가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으로 보여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실버 세대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듣고 그걸 또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어때요? 역지사지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또 너 나름의 방법으로. 그러면 지갑 안 열어도 됩니까? 네? 지갑. 그럼요. 지갑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지갑.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교수님 말씀에 조금은 공감하는 게 저희 진행자들도 정말 명 MC는 인터뷰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들어준다는 게 뭔가 마음의 여유가 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질문 2가지 준비했던 내용들 함께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현장에 계신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 함께 들으시는 동안 나 이거에 대해 좀 궁금했다, 아니면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싶다, 뭐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질문 아니더라도 나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네, 여기 앞쪽에 계신 분. 네, 마이크 뒤쪽에서 저희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도서관 사서이고요. 마이크가 다시 네, 네. 이제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두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모님이 종로구에 사시다가 이제 중구로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 노인 학교에서 뭐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미술관도 가고 아까 말씀하신 연극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이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종로구 때는 이제 거기서 처음 경험을 하니까 이게 뭐 잘 된지 좋은지 모르고 신나게 이제 다니고 하다가 중구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종로구에서 뭐 거창한 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갤러리, 무료 갤러리 가서 노인들 그림 보고 그거 보고 온 거 가지고 또 작품 만들고 그거 가지고 전시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왜 똑같이 그 서울시 산하 구청에서 다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왜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인들이 TV 보고 그게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한은 노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담당자들이라도 그게 조금 이제 연합회에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같은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좀 더 전문화 된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일을 한다면 노인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담당자들, 그러니까 저희 개인을 위한 이런 교육도 이제 하셨지만 그런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셨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네, 되게 들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네, 말씀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어머님도 마이크 네, 받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머님. 제가 그 치매센터를 다니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산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무릎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보건소에 가가지고 이제 제일 그 시급한 게 그 불안 우울증이요. 그런 것들이 겹치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다 그런 거 그랬더니 이제 종로구 자랑을 또 했죠. 그랬더니 각구마다 틀리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말할 그리고 그 무슨 글짓기 써내는 것도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지자체 간의 지금 실버 프로그램들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두 가지인 거였습니다. 먼저 구민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도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널리 확산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런 그 행사가 8회째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일반적인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저는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담당자분들을 많이 만났던 터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그 노인복지관만 하더라도요, 각 구마다 구립이거든요. 구립이라는 건 구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의 그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의 그 인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게 종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인복지라든지 노인 문화,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람 사는 것보다는 상업지구잖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 구청장의 어떤 인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안 되겠네. 내 서울시장 한번 출마해야 되겠네. 절대 농담입니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는 구 교수님하고 전혀 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는 공무원이거든요. 이 공무원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공무원은 늘상 공무원이긴 하지만 보직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겨 놓고 이제 조금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럴 때쯤 되면 그분 어디 가셨어 그러면 뭐 다른 부서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와서 또 부끄럽게 제가 좀 샤이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이분은 뭡니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분의 인식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틈새가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점은 저도 같이 경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담당자 바뀌는 거. 근데 담당자가 원해서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담당자도 열심히 하다가 더 하고 싶지만 바뀌어야 되는 안타까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행정하시는 분들도 전문 분야가 좀 나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간혹 그 젊은 청소년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같이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다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성취 여기에만 급급하면 전 세대를 이해하는 안목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갈등은 인생을 그 본질적으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이런 그 인문학적인 성찰의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젊은 세대도 그 나이 든 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이해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인 실버 세대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세대에 맞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네,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와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이금용 교수님 그리고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구민정 교수님 모시고 함께 실버문화 포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1회로 시작되는 자리인 만큼 저희가 진짜 실버문화 발전에 보탬이 되고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 2023년 제2회 실버문화 포럼에서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실버문화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있을 프로그램 잠깐만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나이듦 수업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요. 청춘으로부터의 해방, 몸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022 실버문화 페스티벌의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행사가 2022 실버문화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0월 22일 시간 되시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